자, 이제 다음 메뉴 만들기 문제 바로 이어서 해볼 거예요. 일단은 자,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HTML 링크 jQuery 노멀라이즈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CSS 부분을요 그냥 그대로 전체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전체 다 가져온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냅뒀다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탑바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ul, li, 4개, a, href, 샵, 내용은 아이템 달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멀라이즈가 이미 CSS 복사 붙여넣기 한 것 때문에 다 되어 있어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랑은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좀 전까지 했던 방식은 이제 우리가 이 선택자로 이 태그를 골라서 들어가 가지고 얘한테 일해라, 얘한테 가서 일해라 라고 명령을 했었던 건데, 지금 거는 이제 좀 많이 방식이 바뀔 거고요. 이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커스텀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거 있어요. 얘는 일단 이번 문제 할 때는 좀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이 라이브러리는 그냥 뒀다가 이제 사용할 때 클래스 이름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커스텀은 우리가 직접 이 라이브러리에 없는 거 주고 싶을 때 여기다가 속성을 주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노멀라이즈는 그냥 냅두면 되겠죠. 이 라벨 같은 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워도 되고 냅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아까 이거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된다 그랬죠. 얘를 갖다 놓고 해볼까요? 상관없긴 한데 얘도 그냥 갖다 놓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지금 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1차 메뉴 말고도 로고가 하나 있어요. 이 로고가 있기 때문에 얘를 뭐 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디바이스 모드 끄고, 이 로고는 또 로고를 감싸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죠? 얘가 로고고 A가 로고를 감싸고 있는 부모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이 구조는 이제 ULLIA 순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 같은 것도 추가하고 메뉴에 방금 전에 했던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메뉴만 있을 때는 이렇게 구조를 쌓아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로고도 들어오고 뭐 중간에 다른 것도 들어오고 한다면 얘네 영역을 나눠놔야 컨트롤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비 하나 만들어 놓고 내비에 이름을 메뉴 박스로 하죠. 우리 항상 메뉴 할 때 했던 이름이니까 메뉴 박스 1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UI를 좀 감싸 주도록 할게요. 이래야 이제 나중에 로고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조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제부터 작업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고를 드렸어요.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볼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지금 이제 사실 저도 다 기억 안 나요. 이 안에 뭐뭐 있는지. 근데 꽤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좀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걸 활용해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커스텀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탑바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박스 1의 자식으로 있는 UL 한테 뭐 주고 이런 식으로 속성을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애들은 그냥 그 태그한테 클래스 주면서
라이브러리 적용되게끔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처음 쓰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이게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현재 되게 헷갈리고 어려울 텐데, 얘는 사실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해 보시면요 금방 적응돼요. 그리고 적응을 하고 나면요 약간 신세계예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보다 훨씬 편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div한테 보더 레드 라고 클래스명 주면 보더 레드가 씌워져요. 왜?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까. 라이브러리에 이미 보더 레드라는 클래스한테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라는 특성을 줘놨으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제 실무 환경에서는 다 이렇게 작업을 해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적용을 합니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엄청 편한 거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분명한 이점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사실 여기서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커스텀 전까지, 라이브러리 끝까지, 이 부분까지는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 CSS 코드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는 건드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좀 수정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쓰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라이브러리는 뭐 딱히 수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추가하는 거, 그리고 간단한 수정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요걸 만들기 위해서 얘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고, 그럼 고정이면 내가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그럼 익숙해진 거 가지고 활용하면 커스텀에 막 몇백 줄 쌓일 게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뉴 만들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 만드는 것도 이따가 나중에 다 하고 결과를 한번 보면요 커스텀에 몇 줄 없어요. 다 라이브러리로 할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도 이건 익숙해지시면 훨씬 좋은 거니까 이제 복습하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예를 가지고서 영역을 좀 씌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CSS는 건들지도 않고 여기다가 클래스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미 보더를 다 씌웠어요. 우리가 작업할 영역을 선택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 한 줄의 메뉴가 다 나와야 되죠. 지금 현재 상태처럼 각자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템 1, 2, 3, 4라고 하는 이 메뉴 아이템을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자, 지금 가장 바깥에 탑바라고 하는 빨간색 영역 div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메뉴 박스라고 하는 네비가 있죠. 블루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한테는 안 줬네. 얘도 한번 줘볼까요? 클래스에 핑크가 있나? 핑크도 있네요. 그럼 지금 핑크색이 UL의 영역인 거고, 그 UL의 자식으로 li가 4개가 있는데 걔네가 지금 이렇게 영역을 먹고 있죠.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왜냐면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그러면 얘네를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하면 뭐 li를 골라가지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줘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플렉스를 배웠고 플렉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한테 플렉스를 주면 li가 플렉스 아이템이 돼서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되죠. 내가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애의 부모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UL한테 플렉스라고 하는 걸 줄 겁니다. 지금 이 플렉스도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거 클래스 플렉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주면 이제 UL은 플렉스 속성을 가지게 됐고요. UL이 플렉스를 가지게 돼서 얘는
우리 아까 이거 플레이그라운드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예요. UL은 플렉스 컨테이너는 자기 자식으로 있는 애들을 이런 속성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UL이 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UL한테 어떤 속성을 주면 LI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거 플렉스 justify 컨텐츠가 JC 스페이스 between 이런 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저도 이거 이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대충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름이 다 지금 보면은 플렉스,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between 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갖다 쓰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이 이름이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돼요. 바꾸고 나만의 라이브러리로 하나 간직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그거 불러다 놓고 작업하면 돼요. 이거 이름 바꾸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단 내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미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익혀가지고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모양 상태대로 간다고 한다면 일단은 얘보다는 플렉스 justify 컨텐츠 플렉스 end 이러면 이제 우측 정렬이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거 하나 해볼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죠. 내비의 형제로, 지금 내비는 블루예요. 파란색 영역인데 내비의 형제로 섹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1이라는 값을 주면 얘는 여기 나타나는 게 맞죠? 내비의 형제니까. 내비는 지금 파란색 영역이니까. 내비랑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은 혼자 써야 되죠. 그래서 파란색은 지금 보시다시피 너비 최대화가 돼서 화면을 끝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섹션도 얘가 밑에 줄에 나와서 얘한테 아마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힌다면 이 끝까지 차 있을 거예요.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파란색 영역이랑 이 1이라고 하는 섹션의 영역, 얘네를 한 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 줄 이렇게 나오고 있고 1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두 줄로. 이거를 이 1을 이 옆으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한 줄로. 그러면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지금 이거 li 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내가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은 건 내비랑 섹션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부모인 div한테 플렉스를 줘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개구리가 되면서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서 한 줄에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한테 플렉스 justify 컨텐츠 뭐 스페이스 어라운드 했다. 정렬되겠죠. 그쵸? 지금 li가 정렬하고 있는 거는 ul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한테 지금 justify 컨텐츠 플렉스 start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값으로.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제 아까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가 없고 이것도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도 요 ul한테 플렉스 justify 컨텐츠 end 주면 우측 정렬 되는 건데, 그죠? 지금 공간이 최대하기 때문에 UL한테 줘서 LI가 움직였는데 이제 div나 내비 안에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인데 이 섹션이 추가가 됐고, 섹션이 추가가 되면서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됐고, 이 div한테 플렉스를 주면 랩이랑 섹션이 개구리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얘한테 플렉스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어라운드, 그럼 얘네끼리 정렬을 하는 거니까, 그쵸?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이 li들이 우측 정렬돼 있다가 지금 무시당하고 일로 왔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li는 우측 정렬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플렉스에 justify 컨텐츠 end 줬잖아요. 그러니까 맨 우측으로, 맨 끝으로 가서 정렬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얘는 지금? 얘는 되고 있는 상태죠. 얘의 부모였던 UL의 부모인 랩이 영역이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넓었을 때 얘가 없으면 부모가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가요. 이동할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니다, 이만한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컨텐츠가 이만큼 들어있대요. 얘 가운데 정렬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움직일 공간이 없으니까 이미 정렬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측 정렬 똑같은 거죠. 지금 그거예요. 부모의 넓이가, 그러니까 최소화가 되는 순간 얘는 이제 갈 공간이 없으니까 정렬을 한 상태지만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만들 게 아니라 여기 위로 올려서 섹션이 아니라 A로 하나 만들 거예요.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일단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놔 보죠.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A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록은 아니죠. 얘는 인라인인데, 그럼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나올 텐데 얘는 왜 이렇게 나오죠? 내비가 블록이니까. 지금 내비가 파란색이 너비 최대가 되고 있으니까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로고랑 내비 파란색 영역이 플렉스 아이템이 돼서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게 되려면, 로고 이렇게 나오고 파란색 영역 이렇게 나오려면 누구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div한테 주면 돼요. 얘한테 플렉스. 그러면 얘네가 개구리들이 되면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나서 플렉스 justify 컨텐츠 스페이스 어라운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진짜 로고로 넣어야 될 건 이게 아니라 실제 로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자, 구글에다가 폰트 어썸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폰트 어썸.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페이지 또 바뀌었네 이거. 네, 여기 아이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뭐 다양하게 많아요. 여기서 free and open source icons 라고 하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토탈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프리로 골라도 돼요. 이 프리가 여기다.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쭉 나와요. 생각보다 아이콘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개수가 2016개나 있대요.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찾기 힘들죠. 지금 우리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애플이죠. 애플 메뉴, 아니 애플 로고. 여기다가 애플 치면 돼요. 그럼 그 연관된 애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거 여기 있네요. 얘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만 누르면 돼요. 이거 마우스 올리면은 카피 코드 뭐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자, 이걸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우리 걸로 돌아와서 여기다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안 먹죠. 로고가 안 나왔죠. 얘를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고민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자,
일단 폰트 어썸에 가서 내가 쓰고자 하는 아이콘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 첫 번째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구글에 cdn js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얘도 이제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들어가면 또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폰트까지만 쳐도 폰트 어썸이 나와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여기서 버전을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그냥 위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카피 URL도 있고 카피 링크 태그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저는 그냥 이거 복사하고 다시 우리 걸로 와서 우리 폰트 적용시킬 때 여기다가 이거 붙여넣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방금 전 시간에 했던 거 이거 냅두고 링크 탭하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열려요. 그리고 href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방금 복사해 갖고 온 거 붙여넣기 해주면 로고가 뿅 하고 나타나요. 자, 얘는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폰트 어썸 불러오기 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라 버전이 좀 낮은데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갖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cdn.js 들어가서 이거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신 버전 이렇게 링크 가져와도 돼요. 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나와요. 얘가 있으니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쓸 때는 이제 찾아가서 가져오는 거 하나, 그리고 이거 링크 하나 걸어주는 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로고를 제가 굳이 A 태그로 감싼 이유가 뭘까요? 뭐 div, nevi 이런 걸로 안 하고 A 태그로 감싼 이유, 보통 우리는 페이지에서 기본 로고 누르면 어디로 가요? 메인 페이지로 가죠. 얘는 보통 로고는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클릭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도 그냥 A 태그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 div로 한다고 아이콘이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는데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A 태그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로고가 나왔으니 구조는 끝났네요. 이제 스타일 갖고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저는 이런 걸 할 겁니다. 지금 일단 보더 들어가 있는 거를 좀 없애 볼게요. 조금 진짜 디자인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블루도 없애고 핑크도 없애고 골드 없애고,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커스텀에다가 탑바 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으로 줄 거고요. 그럼 지금 글자도 블랙, 로고도 블랙이니까 안 나오겠죠? 얘는 컬러를 화이트로. 그럼 다시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이 로고는요 우리가 뭐 폰트썸이나 이런 데 가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로고는 이 안에서, 이 웹 안에서 텍스트로 인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탑바에 좀 로고, 일단 아직 클래스를 안 줬지만 로고라는 걸 이따 줄 거고, 폰트 사이즈를 한 3rem, 그리고 이 로고라는 클래스를 여기다 줘볼게요. A한테. 얘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지금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3배, 그러니까 글자 크기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하기 전에도 이미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탑바한테 컬러 블랙 줬거든요. 아니 화이트. 근데 얘도 하얀색이 먹었었죠. 이 칼라는 어떤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텍스트로 인식이 되니까 아이콘을 가져오게 되면 얘는 이제 생긴 거는 이미지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텍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로 어떤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뭐 JPG나 PNG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 안 먹죠. 걔는 이미지니까. 뭐 너비나 이런 건 먹겠지만 폰트 사이즈 이런 건 당연히 안 먹겠죠. 그림 이미지랑 텍스트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근데 얘는 텍스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아이콘으로 가져온 거는 이런 게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빼고, 얘는 어차피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얘를 비트윈으로 바꾸고, 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요 상태까지 일단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지금 이 아이콘의 크기가 3배가 되면서, 아이콘의 크기 3rem 3배가 되면서 이 너비가 늘어났죠. 높이가. 이 높이가 늘어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이템 1, 2, 3, 4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얘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높이가 딱 맞았죠. 근데 얘 혼자만 커지다 보니까 부모도 같이 커지니까 얘네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A 태그 마우스 올라갔을 때 포인트 바뀌는 것도 안 되고 있고, 얘네 정렬도 가운데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얘를 여기다가 정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높이가 바뀌었다, 이 높이가 바뀌었다 해도 이 정렬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렬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우스 빈 공간에 올렸을 때도 선택이 되게끔 해야 돼요. 얘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따라 해보시고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여기다가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주소 들어와 보시면 현재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 여기까지 빠르게 해보신 다음에 이거 수직 정렬하는 거 고민해 보세요. 시간을 30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수직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제일 많이 해보셨을 게 이거일 거예요.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가 뭐였나? 여기 있네. 가장 많이 하셨을 게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얘가 아니구나.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UL. 영역을 좀 씌워놓고 헷갈리니까 얘한테 플렉스를 주고 여기다가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걸 아마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가운 수직 정렬이 돼요. 보더 레드를 빼보면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 실제 A 태그를 제외하고 있는 이 영역, 얘네는 지금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정렬하는 거는 해요. 근데 선택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얘가 지금 정렬된 건 좋은데 실제로 선택이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얘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실제로 왜 선택이 안 되는가에 대한 영역을 한번 찾아보셨어야 돼요. 자, 일단은 이 내비의 영역한테 보더 레드 하나 주고, 얘도 하나 주죠. 로고 쪽도 여기도 레드를 하나 주고. 지금 얘는 영역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정렬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각각 영역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내비 안에 UL은 지금 이런 상태고, LI는 볼드로 한번 줘볼게요. LI는 이런 상태고, A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다 띄어쓰기 됐구나. 지금 영역이 1에서 문제예요. 이걸 높이를 좀 더 높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바에 높이를 강제로 한 400픽셀을 줬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눈에 보이시나요? 내비가 지금 보더 레드잖아요. 이쪽 레드. 이 레드 내비의 높이는 400을 따라가요. 부모 거를. 왜 따라가요? 내비의 부모 누구예요? DIV죠. DIV한테 뭐 들어가 있어요? 플렉스. 그럼 내비랑 A는 지금 현재 플렉스 아이템들이네요. 그럼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는다 그랬죠.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스가 기본값이 스트레치니까 부모의 높이를 아는 거잖아요. 400픽셀이라는 거를. 그래서 UL은 내비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영역이 알고 있는 만큼 늘어나게 잡혀요. 근데 내비 안에 있는 UL은요, 부모 높이 알아요? UL은 부모 높이 알 수 있나요? 현재? 모르죠. UL 자체는 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플렉스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는 거라 그랬죠.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UL한테 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UL의 자식인 LI가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내비는 플렉스 아이템이라서 부모 높이를 받아먹고 있었는데 UL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높이를 받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UL은 실제로 그 파란색 영역이 높이를 못 받아먹고 있죠. 그럼 얘를 높이를 받아먹게 해주면 돼요. 얘한테 플렉스를 줄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밑에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헤이트 100%라고 하는 또 속성이 하나 있는데, 헤이트 100p 이거였나? 얘는 이거 찾아가서 보면요, 높이 100%예요. 그러니까 부모 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높이 100%를 강제로 줘서 부모 높이를 강제로 알게끔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줬더니 지금 노란색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같이. 노란색 왜 늘어나요? LI는 UL의 자식이니까. UL한테는 플렉스가 들어있고 LI는 그러면 플렉스 아이템들이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은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UL이 지금 내비의 높이를 못 받아먹고 있어서 높이가 여기에 걸쳐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받아먹게 해주니까 바로 LI가 따라오죠.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부모의 높이를 받아먹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런다고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왜? A 태그는 또 여전히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면 A도 결정적으로 높이를 받아먹을 수 있어야, A도 높이를 받아먹을 수 있어야 초록색이 이만큼 늘어나야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도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LI는 UL의 높이를 받아먹고 있는 상태예요. 플렉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럼 A는 지금 구매 높이를 못 받아먹고 있는데 이걸 받아먹게 해주려면 이거 넣어주면 되죠. 오케이. 자, 높이 100% 줬는데 A 지금 안 늘어났어요. 이거 왜 안 늘어나요? A 디스플레이 인라인. 인라인일 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먹죠. 이 블럭도 밑에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여기 찾아보시면 다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먹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른 애들한테도 준다면 다 높이를 받아먹고 있게 되니까 선택이 되죠 이제. 그쵸?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네를 여기로 오게 해야 돼요. 가운데로. 얘네 이 밑으로 어떻게 내려요? 온라인 아이템 센터.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줬어요. 왜 안 먹어요? 이 플렉스 관련된 온라인 아이템, 저스티파이 컨텐츠 이런 속성들은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라는 건 여기서 이쪽 거예요, 이쪽 거예요? 왼쪽 거죠. 온라인 아이템스 여기 있잖아요. 얘 하나만, 이거 하나만 따로 줄 거였으면 온라인 센터, 온라인 셀프를 줘야죠. 얘는 이제 플렉스 아이템을 직접 컨트롤, 얘는 플렉스 컨테이너 가지고 플렉스 아이템들을 같이 컨트롤. 좀 다른 개념이었잖아요, 영역이. 근데 얘는 얘한테 따로따로 줄 필요 있어요? 이 A들? 자, 잘 보세요. 제가 얘를 그대로 두고 A 자체한테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럼 아이템 2 정렬됐죠? A가 플렉스가 되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건 얘예요.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그래서 얘는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준 거에 대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A한테 플렉스 주고 얘한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LI한테 플렉스를 줘요. 그리고 뭐 얘한테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줘도 갈라나? 얘는 좀 다르죠 이제 느낌이. 얘는 이 안에 있는 이 초록색 영역을 가운데 정렬한 거고 수직 정렬을 한 셈이고, 지금 이걸로는 텍스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LI한테 플렉스를 줬으면 여기다가 이거 있나? 플렉스 온라인 셀프 여기 있네요. 얘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얘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영역이 지금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정렬이 되는 거라서 이 안에 텍스트가 정렬이 되려면 이 방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로만 해결이 가능하니까 얘한테 플렉스를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블럭 주는 의미 있어요? 얘는 이제 플렉스인데 블럭도 플렉스도 둘 다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근데 얘가 블럭을 줬던 이유는 다 차지해야 되니까, A의 그 영역이 다 차지해야 되니까 줬는데 얘가 어쩔 수 없이 플렉스가 돼야 돼요. 얘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수직 정렬을 하려면. 그럼 이제 블럭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럭을 지우고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 센터 주면 얘 정렬되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한테도 다 이거 준다면
다 되는 거죠. 이제 블럭은 다 필요가 없어진 거고. 그쵸?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A 태그를 이제 이 검은 영역을 마우스로 올려도 마우스가 바뀌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높이를 받아 먹냐 못 먹냐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고, 플렉스는 자기 자식한테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자식의 자식은 또 영향을 안 주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플렉스를 줬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플렉스는 높이를 물려받게끔 되어 있으니 플렉스 아이템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높이를 물려받았고 어디서부터 높이를 물려받지 못했는가, 이거를 잘 판단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쓸데없는 보더들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얘는 정렬 잘 됐죠. 근데 여기서 자 이제 A 태그한테 플렉스 줬고 플렉스 정렬했잖아요. 이거 높이 100% 이거 그럼 빼도 되나요? 이거 빼면 안 돼요. A는 그러면 부모의 높이를 몰라요. A한테 플렉스를 준 거지 Li한테 플렉스를 준 게 아니잖아요. 높이를 물려받는 거, 이 관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고가 얘도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니까 로고한테도 플렉스 주고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주면 로고도 가운데로 오겠네요. 얘한테 플렉스를 주면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고 얘를 수직 정렬하는 게 이거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부모의 높이 A의 높이를 물려받았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좀 디테일한 거를 좀 더 고쳐보자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탑바 밑에 있는 메뉴 박스 1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패딩을 한 0에 30 정도, 상하 없이 좌우만 한 30 정도 주고, 그리고 얘도 로고도 로고 애초에 얘를 좀 밀어볼까요? 패딩 레프트를 50 그리고 LI에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 컬러를 블랙,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거랑 유사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높이, 강제로 줬던 높이만 한 150? 거의 똑같죠. 이제 이러면 해결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죠. 클래스 이름 막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두세 개? 많이 들어가야 3개 들어갔고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근데 커스텀 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거 메뉴 뽑아내는데 커스텀이 이게 답니다. 그리고 얘네도 사실 안에 잘 찾아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고요, 뭐 컬러도 있을 거고 높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주면 얘는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클래스가 복잡해지는 거랑 이 CSS 코드가 복잡해지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작업이 훨씬 편해지기는 해요. 이 선택자들을 하나하나 따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좀 이런 호버 같은 특별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거는 다 클래스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한 두세 번 정도 진짜 반복 연습을 하시면 좀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 중요한 건 높이를 물려받게 하는 거. 자,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자,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탑바 DIV한테 플렉스가 들어갔어요. 이로 인해서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건 A랑 랩이에요. 그럼 A랑 랩이는 지금 현재 DIV의 높이를 물려받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스페이스 비트윈 때문에 양쪽 벽까지 밀어버리는 상태. 이 둘을. 자, 그리고 A부터 볼게요. A한테 플렉스 들어가 있죠. 그럼 아이콘이 이 I라는 태그가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A의 높이를 물려받겠죠. 플렉스 아이템은 부모가 플렉스일 때 자식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고, 플렉스 아이템들은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으니까. 그죠? 얼라인 아이템스 스트레치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 높이를 다 차지하고 있는 아이콘 안에서 가운데 정렬해라 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자, 이제 내비 열어볼게요. 내비한테는 플렉스가 있어요? 없죠. 내비는 플렉스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내비는 지금 부모 높이 물려받고 있죠. 얘는 플렉스 아이템이 맞으니까. 그쵸? 그럼 내비까지는 지금 부모 알아요. 높이 알아요. 근데 얘가 지금 플렉스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UL은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죠. 그럼 얘는 부모 높이 그냥 못 받네요. 그래서 부모 높이 받으라고 이거 넣어준 거예요. 높이 100%. 그래서 이제 UL까지 부모 높이를 알았어요. 근데 UL은 플렉스죠. 그러면 LI가 플렉스 아이템이겠죠. 플렉스 아이템 4개 지금 LI. 그럼 얘네들은 부모 높이 알겠네요. 부모가 플렉스니까, 지들이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그럼 여기 LI까지 현재 알아요. 그래서 A를 들어와 봤더니 A는 또 모르는 거죠. 부모 높이를. 얘네는 플렉스 아이템이 아니니까. LI한테 플렉스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도 높이 물려받으라고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높이를 물려받아서 이제 높아졌어요. 높이는 생겼어. 여기 있는 아이템 1을 여기로 와야 돼요. 그걸 해주려고 보니까 얘가 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이 가운데 정렬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텍스트만 가운데 정렬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A 자체한테 플렉스를 줘서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아이템을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렬이 된 거죠. 자,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차분하게 잘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플렉스가 들어간 태그에 자식으로 있는 애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고, 자식들은 그 애들의 자식들은 또 플렉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일단 플렉스 아이템들은 부모 높이 물려받으니까 높이 알 거고, 근데 그 자식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상황 잘 봐서 높이 100%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걸 할 때는 도더를 씌워놓고 하면 영역이 보이니까 좀 더 좋을 거고. 이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 예제를 한 두세 번만 반복을 해보시면요,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거 한 번쯤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거 봤었던 거 같은데? 하면 찾아가면 돼요. 이름이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플렉스 배웠고, 플렉스를 활용해서 메뉴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바로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하고 나면 카카오페이 증권 간단한 모작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JSP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